네. 자, 회계의 순환 과정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인식에 의해서 분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계의 원리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분계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의 8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윤경 씨. 윤경 씨 맨 뒤에 앉았어요? 네.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 3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무상태표. 3가지. 재무상태표에 뭐가 표시되죠? 네. 그렇죠. 외웠어요, 이제. 네. 김유진 씨. 네.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과 뭐죠? 네, 비용과 수익.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갑자기 물어봐도 턱턱 나와야 돼요. 손익계산서에는 비용과 수익,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아주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는 원칙에 의해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8요소를 정리해보면 차변요소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인데, 이 원리가 뭐냐면 아까 그 위에 그림으로 자, 그리고 대변의 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도출해야 돼야 되고, 그 계정 과목을 아까 거래의 8요소에 맞게끔 증가했으면 증가되는 부분에, 감소했으면 감소되는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고, 금액을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쇄하고 있는 게 분계 연습을 할 문제를 지금 인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54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알기 쉽게 여기 또 정리를 했어요. 핵심 정리를. 분계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재무상태표 계정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알다시피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볼까요?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며, 알고 있죠? 잔액은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아요? 차변에 남는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자산을 차변에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놔라 했던 겁니다. 자산은 차변에 있는데 왜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지? 감소할 때만 결국에 기말에, 아니면 월 마감을 했다면 월 말에, 일 마감을 했다면 그날 말에 잔액이 남는 건 차변 쪽에 남는 게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채를 볼까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며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T 계정으로 그릴 때 대변에다가 부채 항목을 적는 거예요. 부채 얼마를 대변에 왜 꼭 적지? 차변에 올 수도 있는데 감소할 때 잔액은 결국에 대변에 남기 때문에 대변에 우리가 부채 얼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다음에 자본도 볼까요? 방향이 부채하고 똑같아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므로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그래서 자본도 부채하고 같은 방향에다가 자본 얼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 여기에서 우리 앞 페이지에서 거래의 8요소를 외울 때 이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 왜 부채를 여기 대변에 나만 적냐 이거예요.
여기는 부채 감소 차변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잔액 기준으로 적은 거예요. 잔액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잔액이 부채는 대변에 잔액이 남고 자본도 대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산은 차변에 남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을 얘기해 볼까요? 네, 여기에 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용 계정. 자, 손익계산서 계정에 비용과 수익이 있습니다. 비용 계정.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으로 소멸하며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 네. 비용도 말이죠. 발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멸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정리할 때 주로 기말 결산 정리할 때 비용을 발생시킨 거를 소멸시키기도 해요.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주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것 좀 복습을 해볼까요? 자, 지금은 4월달인데 만약에 4월달이 아니라 한 10월달이라고 한번 볼까요? 10월 1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보험료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도 맨날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0월 1일 날 1년 자동차 종합보험 1년짜리. 그래서 120만 원을 지불했어요. 네, 주로 120만 원으로 많이 나와요. 계산하기 잘 되게.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어요. 그리고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말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할 때 발생주의에 의해서 보험료 정리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 정리 수정 분계를. 우리 회사의 보험료가 딱 그거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 비용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0월 1일 날 120만 원 비용 처리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비용 발생이 지금 12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10월, 11월, 12, 10, 11, 12 3개월치만 단기 거예요. 네. 9개월치는 차기 2020년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죠.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만 비용 처리하고 9개월치는 결산 때 비용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면은요. 대변에다가 보험료를 적어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라고 그랬는데 반대쪽에 오니까 바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9달치. 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식북이니까 차변을 뭐라고 적어야 되겠죠? 예. 그걸 이제 우리 자산에서 배울 건데, 자,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잖아요. 예. 미리 지급한 것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하고 비슷한데 선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선급 비용. 예. 그래서 금액은 같습니다. 90만 원. 네. 비용.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키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에요. 정리할 때 하는 거예요. 정리할 때. 그래서 소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멸도 있다. 그 다음에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소멸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대변에는 수익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 대변만 표시하는지 아시겠죠? 수익이 차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멸할 때만. 그런데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 거래의 8요소는 아주 일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8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수정 분계까지 포함하면 10요소는 돼요. 10요소. 왜? 지금 벌써 비용의 소멸과 수익의 소멸이 나타났죠? 예. 그러면 그거 밑에 또 적게 되면 차변 요소가 5개, 대변 요소 5개가 되잖아요. 10요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예 거래의 10요소 이렇게 정리하는 교과서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거래의
8요소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래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거래의 종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다분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실기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론 문제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환거래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교환한다는 거예요. 교환. 어디하고 어디를 재무상태표에서 자기들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구성요소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네. 자산, 부채, 자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그걸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손익거래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전혀 없는 거. 교환거래. 그 밑에 예를 볼까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 없는 거래를 말한다.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아까 조금 전에 연습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20만 원 증가하고 대변의 현금이 20만 원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이 자산 감소죠. 예. 이것을 여러분이 분계를 하고 나서 이걸 결합관계라고 그래요. 거래의 결합관계. 여러분 한번 이거 살짝 한번 써보세요. 여기 상품 밑에다가 네. 저는 작은 글씨로 쓰기가 나쁘니까 말로만 쓸게요. 상품 밑에다가 자산 증가. 네. 거래의 결합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밑에다가 이렇게 괄호하고 자산 감소. 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완전히 아는 거예요. 네. 완전히. 차변의 상품 20, 대변의 현금 20 이렇게 적고 끝. 그 다음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했을 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그 결과가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품을 산 거야.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런 결합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 총액에 변화가 생겼나요? 변화 안 생겼어요. 자산 총액에는. 예. 자산이 증가했다가 똑같은 금액이 감소했어요.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이라는 자산과 현금이라는 자산에 각각 변동이 생겼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질문에서 자산 총액에 변화가 생겼나요? 하면 아니에요. 자산 총액에는 변화 없어요. 자, 교환거래 아셨죠?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만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손익거래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근데 앞에 이 부분이 거래의 총액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래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해요. 거래의 총액이. 네.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가 발생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개정 과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 자산 개정 과목이고 이자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이자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이자 비용. 네. 이자가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이자를 우리 회사가 받았어. 이자 수익. 예. 이자를 우리가 냈어요. 이자 비용.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우리가 받았죠. 이자 수익입니다.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건 수익이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세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죠. 잘했죠. 예.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했고요.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 대변에 기록한 거예요. 맞았죠? 거래의 판료소에 맞았죠? 네. 자, 여기 이제 그 결합관계 또 써보세요. 자, 현금 밑에다가 괄호해 놓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산 증가. 좋습니다. 자, 대변에 이자 수익 밑에다 뭐라고 쓰실 거예요? 수익 발생. 그렇게 써주십시오. 네. 이것은 손익거래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자산이 증가했는데 왜 손익거래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손익거래가 맞는데 만약에 현금이 10만 원, 자산 증가했고 대변에 이자 수익 만 원에 정기예금 9만 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그런 붕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차변에 현금 1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대변에 두 줄이야. 대변에 두 줄인데 정기예금이 9만 원이고 이자 수익이 만 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변에 현금 10만 원, 네, 자산 증가했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이 뭐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자산입니다. 정기예금. 대변에 정기예금 9만 원, 이자 수익 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장선경 씨. 네, 무슨 일입니까? 현금을 가지고 회금을 가지고 예금을 했으면 현금이 감소해야 되는데 현금이 증가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정기예금 9만 원, 이자 수익 만 원. 여기서 안 써놔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현금 2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이 남고 10만 원은 예금하고 이자 수익. 아니. 최영님 씨,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정기예금 9만 원에 이자 수익 만 원.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거라고 그러시죠? 아니, 은행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네. 저희가 적금을 하면 원금 9만 원을 예금을 했을 시 저희한테 현금이 정기예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고 이제 이 현금 10만 원은 이제 그 만기가 됐을 때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자 수익 만 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설명하기 지금 참 설명이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네, 만기 됐다는 건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했던 것은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 지금 차변에 현금이 10만 원 자산 증가했습니다. 대변에서 정기예금 9만 원 자산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를 한번 무슨 거래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자산 증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자산 감소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가 그렇죠. 수익 발생이죠. 수익 발생. 네. 이게 무슨 거래냐면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9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오늘 만기가 돼가지고 원금 찾고 이자 만 원 받은 거예요.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은 정기예금이 감소하잖아요. 정기예금. 9만 원 원금 부었는데 그 찾을 때 이자 만 원 받은 거예요. 오늘 현금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만기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붕괴가 돼요. 근데 이것만 붕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는 여기 세금도 떼야 돼요. 15.4%. 세금. 그 세금도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세금은 나중에 하고 요것만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아하 이게 그런 거래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뭐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수익이 발생을 했지만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손익거래 여기 보면 손익거래의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거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이었을 때만 우리가 손익거래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거래 총액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예, 거래 총액이 10만 원이에요. 거래 총액이 10만 원인데 수익은 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거래는 아니에요. 수익은 있지만. 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섞여 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거예요. 네. 뭐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이거보다 더 복잡한 분계도 우리가 하는데 있는데 손익거래라 하는 것은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래는 뭐냐? 예,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 한다 이거예요. 예,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거래를 말한다.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도 변화가 생기고 손익계산서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 이거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겁니다. 네, 그냥 막 새로운 이론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밑에 A를 보겠습니다. 밑에 이것과 비슷해요. 밑에 있는 우리 지금 제가 여기다가 메모했던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경우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책에서 얘는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것은 무슨 돈일까요? 빌려준 돈. 네. 우리 회사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거래처 사장님이 현금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3달만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20만 원 빌려줬대요. 20만 원을.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거 돈 그냥 빌려주긴 그냥 돌려주긴 뭐하니까 이자 2만 원 이자 드릴게요 하고 2만 원하고 함께 잘 썼습니다 하고 22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전에 돈을 빌려줄 때 20만 원 빌려줄 때 그때는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네. 차변에 대여금 20만 원. 예. 그렇죠.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빌려줄 때 하는 회계처리예요. 예.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거래처에서 오늘 돈을 갚은 겁니다. 근데 이자 10% 쳐가지고. 예. 아주 돈 많이 벌었어요. 요새 10% 이자가 어디 있어요? 3개월에. 그래서 차변에 22만 원 자산 증가했고 대신에 이날 돈 3개월 전에는 대여금을 자산으로 처리했지만 이제 받을 권리 없잖아요.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대여금 20만 원 이거 자산 감소니까. 네. 그리고 이자까지 발생했어요. 이자 수익 2만 원. 이런 거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대여금은 자산 감소요. 이자 수익이 수익 발생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회계의 이 분계를 연습할 때는 딱 이 분계만 쓰지 마시고 밑에다 이렇게 해설을 닫는다. 이거를 우리가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그래요. 이 거래의 결합관계를 자꾸 이 얘기해야 우리는 지금 이 분계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분계 자체만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러한 회계 처리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즉 재산 상태나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단기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 처리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이걸 분개해 놓고 자산이 증가했다, 이건 자산이 감소했다,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자꾸 써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하고 이제 분개할 때 자꾸 이걸 얘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가 나왔는데 왜 갑자기 대여금이 웬 말이냐? 이 대여금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대여금이라는 거 하나 여러분 배웠네요. 대여금. 계정 과목에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거래의 종류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에서 대두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건 이론적인 것이긴 하지만 거래의 결합관계를 나열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 회계의 이 우리가 처리하는 이 분계의 결과, 회계 처리 결과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분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분계. 이 분계는 말이죠. 물론 전산에서 자동 분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전표 추가 뭐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지가 자동으로 분계를 딱 해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상적인 거래의 대부분은 이 분계까지는 아직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으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종이에다 안 할 뿐이지 컴퓨터로 키보드로 입력해야 돼요. 전표 입력 화면에다가.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전기 요즘 사람이 안 해요. 프로그램이 해요. 전기는 뭐냐? 밑에 읽어볼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여 분계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이 전기예요. 해당 계정에 이제 옮겨 적어야 돼. 분계한다면 됐는데 무슨 옮겨 적느냐? 옮겨 적어야죠. 현금 차변이면 현금 계정에다가 옮겨 적어야 돼요.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22만 원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여금 20만 원 이거 옮겨 적어야 돼요. 대여금 계정 대변에다가 20만 원 적어야 대여금이 제로가 되죠. 그 전날 그 3개월 전에 차변에다 20만 원 적어놨으니까 그게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으면 회사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대변에다 20만 원 적어가지고 퉁 쳐버려야죠. 그걸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자 수익 이거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에다가 대변에다 적어야죠. 그래야 이것이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적는 거, 분계한 내용을 옮겨 적는 걸 전기라 하는데 옛날에는 옮겨 적는 걸 다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맡겨져 있어요. 자, 그러나 옮겨 적는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옮겨 적는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과 전기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쇄를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이고 여기 앞뒤로 앞면만 해야 되는데 아유. 제가 이 1페이지만 인쇄해가지고 뒤에는 노트에다 다 쓰게끔 하려고 했는데
뒤에까지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쓸 필요가 없겠네. 너무 쉽게 하실 것 같은데 노트에 직접 써봐야 이게 연습이 많이 되거든요. 이건 여기다 했으니까요. 집에서 노트에 한번 이대로 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게 이 네 장이 한 분씩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녹화를 멈춰놓고. 자, 분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요. 1페이지. 자, 분계와 전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여러분은 2페이지에 있는 그 계정을 보시면서 이거를 같이 해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1번 거래를 한번 읽어볼게요. 1월 1일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200주를 현금으로 액면 발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인의 경우는 설립을 할 때 최초 설립 투자, 주식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자본금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여기 법인 설립 단계에 5,000원 한 주당 5,000원짜리 200주를 현금 발행했다는 거예요. 현금 발행했다는 건 뭐냐면 현금으로 주식을 줬다 이거예요. 팔았다 이거예요. 네. 자, 뭐 누가 샀는지 뭐 사장님이 샀겠죠. 자, 그러면은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은 무엇이며 대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은 무엇인지 우선 여기서 개정 과목 눈에 잘 들어오는 거 하나 보이시죠? 예. 우선 현금은 잘 들어오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현금이 차변에 와야 되는지 대변에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변도 있고 차변도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현금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판단해 보시면 돼요. 감소했어요? 왜요? 왜 현금이 감소했죠? 주식을 샀나요? 발행. 예. 발행했습니다. 발행이라는 건요,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어. 예.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주주가 산 거예요. 주주가 사고 우리 회사는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은 차변 요소입니다. 차변에 적어야 되겠고. 자, 이제 아까 자본금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는 걸? 네. 뒷장에 보니까 자본금 개정 과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본금이 돼요. 네. 자본금. 그래서 요거는 차변에 자,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현금 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5,000짜리 200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요? 5, 20. 예. 5, 20. 100만 원이죠? 예.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고요. 거래의 결합 관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현금 100만 원은 자산 증가가 되고요. 자본금 100만 원은 자본 증가다. 이렇게 거래의 결합 관계까지. 거기까지 쓰긴 너무 칸이 작은가요? 예, 요령껏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천천히 할게요. 자, 뒷장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 개정 과목이 더 정확하게 잘 떠올라요. 예. 컨닝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예. 아직 뭐 개정 과목도 다 모르기 때문에 뒷장 보면서 컨닝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다가 빌려주었다. 예.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었다. 아까 빌려줬다는 거 무슨 아까 책에서 예제가 좀 있었어요. 예, 대여금이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것을 썼어요. 6개월간. 예, 여러분 뒤에 그 총계정 원장을 보면은 대여금이 있나요? 뭐 대여금 들어간 다른 계정 과목 보이시죠? 예,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단기 하면은요. 얼마까지를 단기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에. 맞습니다. 1년. 예, 1년. 1년까지는 다 단기라는 표현을 써요. 회계에서. 네. 그래서 대여금을 우리가 말하는데 1년 안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줬다 하는 건 다 단기 대여금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한 2년, 3년 이렇게 빌려준 것은 그렇죠. 장기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때 한번 여러분 현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와야 될까요? 대변에 와야 될까요? 대변에 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죠? 현금 빌려줬잖아요. 네, 우리 회사 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차변은 단기 대여금 50만 원을 기록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어서 거래의 결합 관계를 같이 한번 써볼까요? 네. 이거 인쇄한 거 있으신가요? 옆에? 없으세요? 여기에 거래의 결합 관계를 같이 우리 적어보는 거죠. 차변의 단기 대여금은 자산 증가입니다.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했고요.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기록했고, 여기 자본금은 대변에 기록한 이유는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을 기록한 거예요. 거래의 판료수에 딱딱 맞는지 우리가 검증해 가는 겁니다. 네, 좀 이따가 한번 더 거래의 판료소에 줄을 한번 그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1월 3일 날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보통예금에 입금했어요. 계정 과목이 지금 보통예금 딱 보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차입금. 그렇죠. 차입금. 그런데 6개월짜리니까 예, 단기 차입금. 예. 자, 계정 과목 두 개를 일단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찾은 보통예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통예금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예금에 입금했죠. 그러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차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것부터 먼저 적어요. 예. 자,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70만 원. 여러분 회계에서는요. 숫자, 금액, 숫자를 기록할 때 천자리 구분기호, 콤마라고 그러죠. 쉼표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 한글 문장에서는 이제 쉼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 숫자에서는 이제 콤마. 이게 숫자를 판독하기에 편리하도록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쓸 때도 꼭 그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상대방에게 읽어줄 때도 보통예금 700,000 받아 쓰는 사람이 아주 편하게 받아 쓸 수가 있어요. 보통예금 70만 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70만 원에 7에다 동그라미 4개 치고 70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불러주는 사람이 700,000 하면 00 그대로 00 하면 돼요. 콤마 찍으라면 찍고 000 하면은 000. 예. 숫자 불러주고 받을 때 보통예금 700,000 뭐 이런 식으로 예. 한자 끊어서. 자, 그러면 대변은 개념 과목이 뭐가 될까요?
네, 단기 차입금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 후 결합 관계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대변의 70만 원은 부채 그렇죠. 증가.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70만 원은 자산 증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분계 같이 해보겠습니다. 1월 20일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여기서 개정 과목 두 개가 보이죠? 네, 뭐뭐 보이세요? 맞았습니다. 급여하고 보통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보입니다. 자, 우선 보통예금이 익숙하니까 보통예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예금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 결정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에요. 대변의 보통예금 3만 원. 자산 감소.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편 차변은 자연스럽게 급여가 와야 되겠죠.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인 거예요. 3만 원. 급여 3만 원. 비용 발생. 이게 지금 전부 다 거래의 8요소에 딱딱 맞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 1월 31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개정 과목 두 개가 보이시죠? 이자하고 현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자를 받는 것은 개정 과목이 이자 수익이죠. 예, 이자 수익. 그리고 현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을 어느 쪽에 적을 거예요? 대변에 적는다. 네.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 5만 원. 가로 열고 수익 발생. 그러면 차변은 자연스럽게 현금이 되겠죠. 현금 5만 원의 자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계 1월 31일 매출 대행 수수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현금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개념 과목이니까 확실하고. 자, 지금 수수료라고 했는데 뒷장을 한번 컨닝해 보세요. 네, 수수료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보이시죠? 예, 수수료도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수수료를 받는 것은 수수료 수익이요.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 옛날에 지급수수료라고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지급수수료, 지급이자. 이걸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분은 과거에 부기를 배우신 분입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개정 과목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기업회계 기준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에 변동이 있는데 지급이자가 아니라 이자 비용, 그리고 지급수수료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으로 지금은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예. 옛날에 지급수수료였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는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수수료 수익이고, 예. 수수료 수익.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것은 대변이니까 대변의 수수료 수익 8만 원이 되고요. 차변에는 현금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차변은 자산 증가요. 대변은 수익 발생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래 후 결합 관계를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거래의 8요소에 어느 것 하나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왔어요.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분계를 여기다 써 놓으시고요. 여기다 써 놓으시고 녹화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